우리가 이 유산균 세대별로 자세한 내용으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처음에 프로바이오틱, 여러분 아시다시피 프로바이오틱은 한마디로 유산균 또는 정장제라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장내 유익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섭취 후에 우리가 이제 균주가 장내 환경에 위증 작용을 하는 그런 균주로서 이 비피더스균이라든지 유산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산균하고 여러분 하나는 프로바이오틱 관계는 이 유산균을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을 정식시키고 유해균을 억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프로바이오틱스 하는 것이 유산균 먹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산균 먹이가 우리 몸에 들어가고 다시 말해 장내 환경의 건강 메커니즘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이게 프로바이오틱스는 결국은 우리가 뭐를 갖고 싶은가 하면은 장내에 젖산이 생성돼야 돼요. 그래서 젖산이 생성되면은 장내는 어떻게 되는 거면은 산성화되잖아요. 이게 pH가 낮은 산성화되면 그때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유해균은 즉 다시 말해서 유해균은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유산균과 같은 유익균은 정식이 되는 이런 장내 환경에 대해서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의 장내에서 유해균과 유익균의 비율은 지금까지 상당히 알려진 거는 유해균이 한 15% 되면은 유익균은 한 85% 정도. 이 정도가 이제 장내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상당히 유산균이,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젖산을 생성해서 장내 환경을 산성화를 만드는 이런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프리바이오틱을 넣을 때 그 부작용은 있는지는 장기적으로 먹어도 거의 없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물론 이제 과다 섭취를 하면은 알레르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설사라든지 항생제 내성 이런 데 조금 있다는 그런 원인이 될 수는 있는데 너무 과하게 섭취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도움이 되는 효능 같은 경우는 우리 프로바이오틱스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수 있었지만 도움이 되는 효소는 장 기능을 개선하거나 변비, 체중 감소 이거는 뒤에 한번 더 이야기를 한번 논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내 바이타민 안정화, 그 다음에 특히 이게 이제 폐하 건강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임신 중에 상당히 이제 다른 어떤 실험에 의하면 폐하, 아토피, 피부염 발생을 낮춘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신생아의 괴사성, 장염 발병을 낮춘다고 지금 상당히 연구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최소한 프로바이오틱스가 임신 중에 산모에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야 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우리 체내의 바이타민 B군이 안정화할 수 있는 것도 이 프로바이오틱스의 역할이라고 지금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프로바이오틱스는 이 제품을 선택할 때는 그 안에 균이 즉 고람당 1에서 100억 마리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CFU 같은 게 콜로니 포밍 유닛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어떤 거 하면은 이 균이 형성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미생물 단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CFU라고 하는데 요거는 다음 뒤에 있으면 균이 피는 그림이 하나 있었으면 좋았는데 요거에 좀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균의 어떤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FU. 여기 이제 이 정도 돼야 되고, 복용 방법은 여러분 프로바이오틱이라든지 포스트바이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 이거는 미지근한 물로 유산균이니까요. 식전 30분 전이나 공복에 먹는 게 좋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연구된 거는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육류나 인스턴트 식품보다는 과일이나 채소가 훨씬 이 프로바이오틱의 기량을 발휘하는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뒤에 말하는 프리바이오틱스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프로바이오틱스가 장내에 들어가면 얼마 정도 머무는가 하면 이 연구에 의하면 그 섭취, 다른 논문이나 이런 거를 보면 섭취 후에 약 한 2주 정도가 머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제품과 달리 프로바이오틱은 어떤 게 좋은지 이게 이제 여러분 자기 몸에 맞는 거에 선택을 해야 되고 그거는 이제 한번 계속해서 적용을 해봐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사람마다 그 장내 생태계가 존재하는데 이것들이 각각에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이런 연구가 되어 있는 걸 말씀드리고 자, 두 번째로는 프로를 넘어서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틱스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조금 여러분 말씀드리면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의 먹이로서 소화 흡수가 되지 않아하고 대장은 힘규성 형태에 의해서 균에 의해서 발효가 되어서 이 유산균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올리고당이 결국은 유익균의 증식에 도움이 됨으로써 이런 것들이 나중에 면역 조정 물질 이런 생성 물질들을 생성 자극해서 장내의 점막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간단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리바이오틱스는 주로 어떤 데 많이 이제 들어있는 그 식품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과일이나 채소, 즉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육류보다는 과일, 채소, 그 중에서 식이섬유, 그 다음에 특히 또 요새 잘 연구가 되어 있는 여러분 미숫가루 이런 것들이 유산균을 몸속으로 잘 전달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하고 프리바이오틱스, 즉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배양을 하면 유익균이 즉 한 10배 정도 더 증식한다고 나타나 있는 것은 이 유산균 자체가 유산균의 먹이를 이용해서 배양을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증식이 일어나는 그런 원리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권장 섭취량이 하루에 한 3g에서 8g 정도. 이거 역시 프로바이오틱스와 마찬가지로 과다 섭취할 때는 복부평만이라든지 설사 등이 유발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적당량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런 것들이 이제 프리바이오틱스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 효능이 있는지 여러 가지 보면 이제 앞에와 마찬가지로 변비도 개선하고 그 다음에 혈중 콜레스테롤 이런 것도 개선이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 균형 조절이라든지 장질환 개선, 알러지 억제 효과 이런 것도 이제 도움이 되는 효능이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 앞에 말하는 프리바이오틱스하고 프로바이오틱스하고 합쳐진 어떤 이것이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바이오틱스입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하고 프리바이오틱스가 합쳐진 신바이오틱스는 우리가 장내 유익균, 즉 다시 말해서 유익균의 생존과 증식에 상당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 비율에는 이제 도움이 되는 것은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유익균의 비율이 약 한 85%, 유해균이 한 15%의 비율이 아주 지금은 상당히 장내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 신바이오틱스는 이 도움이 되는 효능 중에 하나가 특히 장내 건강에서 높은 체내 흡수율을 나타낸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는 이 유익균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면역이 증가한다든지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도움이 되는 효능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바이오틱스는 권장 섭취량이 대체적으로 안전하지만 하루에 한 3에서 5g 분말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그 역시 프로바이오틱스나 프리바이오틱스와 마찬가지로 과다 섭취했을 때는 개개인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은 복부평만이라든지 메스꺼움 증상이 있을 수도 있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의문을 가지는 것은 이 유산균은 효소하고 같이를 여러분 효모가 아니고 효소 엔자임하고 같이 먹으면 어떻는지 훨씬 효과가 있다고 지금 제가 판단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잘 알려져 있는 단백질이 일종의 효소는
음식의 분해와 소화를 촉진하는 그런 원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분해 물질인 최종 분해 물질로서 이 포도당이라든지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장내 미생물이 먹이로 쉽게 이용하는데 뭐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이 효소가 도와주기 때문에 유산균을 드실 때 효소와 함께 하는 것은 아주 좋다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현대인들이 차세대 유산균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포스터 바이오틱을 잠깐 살펴보면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포스터 바이오틱은 이 유산균, 그 다음에 유산균 먹이,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배양 건조물입니다. 이 배양 건조물이 어떤 뜻인가 하면 유산균이 먹이를 먹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대상 물질이거든요. 이게 이제 사균이라고 하는데 이 배양 건조물이 또 하나 기능 성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를 해보면 포스터 바이오틱 같은 경우는 현대인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유산균으로서 차세대 유산균으로 알려졌는데 프로바이오틱스의 대사산물인 사균체가 이제 함유되어 있는 걸로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은 이 다른 영양소하고 같이 소장이 흡수한다는 것 이게 이제 특징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외부 환경에 강하고 장기간 실온 저장이 보관이 가능하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신바이오틱스에서는 배양 건조물의 생성 과정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있는데 포스터 바이오틱스 같은 경우는 배양 건조물의 생성 과정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을 갖고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계속 연구된 결과를 보면은 포스터 바이오틱스 같은 경우는 부위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보면 락토바시러스 이런 균주가 그 환경에 의해서 위험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 이 균 중 하나 헬리코박터균을 여러분 억제한 걸로 지금 연구가 지금 되어 있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바이오틱은 여러분 앞에 하고 공통점도 있지만 도움이 되는 효능 중에서 또 하나가 이제 여러분 보시면 높은 체내 흡수율, 즉 신바이오틱스와 같이 높은 체내 흡수율을 가지고 있고 비만에도 도움이 된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새 보니까 갑상선 질환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장 점막의 염증 개선이라든지 면역, 정감, 그 다음 균형 유지 이런 것도 이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연구가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바이오틱 같은 경우는 보면 한 비만이라고 이제 하나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계속 여러 매스컴이라를 통해서 들어오신 것이 뭐인가는 똥고병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는 뒤에서 잠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포스트 바이오틱을 하루 권장량은 3 내지 4g 대체적으로 이제 이 식용에 안전하고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이제 일 분말로 기준해서 3 내지 4g 정도 드시면 좋겠는 이런 권장 섭취량이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포스트 바이오틱스 같은 경우는 유산균 먹이, 그 다음에 배양 건조물이 합쳐졌기 때문에 여기 이제 섭취할 때 조금 주의사항이 있거든요. 바이타민 C하고 섭취하는 것은 그런 좋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지금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복용 시에 샐러드나 주스와 함께 먹어도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또 이제 식전, 식후 모두 가능한데 다른 어떤 유산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는 식전이라든지 30분 전이라든지 식후 2시간 공복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판단되었지만 이 포스터 바이오틱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합쳐졌잖아요. 유산균 먹이, 배양 건조물 이런 것들이 합쳐졌기 때문에 또 복용할 때 식전, 식후 모두가 가능한 걸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다른 상당히 조합된 합쳐진 식품이기 때문에 이 만성 질환자의 경우 폐혈증이라든지 염증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여러 가지 판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 논문이라든지 보고서에 의하면 유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요한다고 지금 나타났습니다. 자, 이걸로 이제 그 1세대, 2세대, 3세대, 3세대, 4세대의 어떤 그 유산균을 정리를 간단히 하고, 우리가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지금 이 똥구균이라고 하고 후백균이라고 합니다. 이 균이 잘 컨트롤을 하면은 이 비만을 없앨 수 있다고 이제 여러 가지로 스금도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과연 어떤 미생물 학자는 여기에 대한 반박을 하고 이제 그거는 똥구균이 없다고 이제 나타나는 걸 아는데, 혹시 여러분 시간이 필요하시는 분은 이런 어떤 논문이 밑에 이제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이 똥꼬균하고 비만과의 관계가 연구 관계되어 있는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판단이라는 것은 상당히 조금 이르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유산균하고 진정한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 뭔지 이것도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 유산균을 실제로 섭취해서 섭취했을 때 각각의 사람들이 장내 생태계가 다르고, 두 번째로는 주로 실험하고 연구하는 것은 위라든지 장의 어떤 환경에 비보의 어떤 실험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람하고 어떤 이 관계,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이 직접 먹었을 때 그런 효과가 실험에 의한 그런 효과가 그만큼 나타나겠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개 생각한 거는 이 자료를 조사하고 유산균은 분명히 이제 우리 장내 건강에 일등 공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만큼 많은 우리 유산균이 안정되게 유해균과 유익균이 안정되게 이 장에 형성이 되는지도 하는 관건이지만, 그게 이제 첫째는 제가 보니까 전통식품, 우리 전통 발효식품이 1등 공신이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우연히 이제 연구를 한 건데, 이게 이제 앞으로 생활화가 상품화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스케일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전통 발효식품 중 하나가 제가 봐서는 유산균 먹이, 그 다음에 배양 건조물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갖고 있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봐서는 우리 전통 탁주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탁주를 생각을 했을 때 시중에 보면 야쿠르트 100병하고 막걸리 한 병하고 같은 어떤 유산균의 위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탁주는 싼 거, 다시 말해서 가격이 저렴하고, 그 다음에 탁주는 알코올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유산균은 좋다라고 하지만 술을 먹지 않는 그런 분들은 상당히 멀리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이 자료를 정리하고, 또 하나는 이 자료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옛날에 실험한 거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니까, 하나의 제가 이제 7년 전부터 축적된 기술이 무알콜 탁주거든요. 이걸 상품화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그 다음에 파케 생산하는 건 그리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디어가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무알콜 탁주가 이제 기술을, 원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 말하는 훌륭한 바이오틱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앞으로 좀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사업화를 하려고 지금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무알콜 맥주라든지 무알콜 와인은 상당히 잘 있는데 무알콜 탁주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 7년 정도 연구해서 일본하고도 상당히 수출 문제가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한계를 지금 못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한번 사업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거는 개인적인 문제고, 우리 유산균과의 관계 중에서 또 하나가 정리를 하자면
이 1등 공신이 이 김치, 그 다음에 우리 전통 발효식품, 그래서 요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 탁주, 이것도 아마 상당히 이제 우리가 갖추어진 유산균이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세대 유산균은 어떤건지 이제 또 아마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이 튼튼해야 여러 가지 병이 오지 않는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이제 이거는 이 다음이라든지 네이버에서 이 다운을 받았는데 실제로 책으로 쓰지는 않지만 강의용으로 썼기 때문에 이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제품을 사진을 못 찍어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바이오틱 같은 경우는 시중에 예를 들어서 캡슐이라든지 뭐 우리 음료, 야쿠르트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바이오틱스도 이렇게 많이 분만해부터 시작해서 이 음료,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막걸리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프리바이오틱스가 막걸리인데 막걸리를 넘어서 포스트 바이오틱스로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신바이오틱스도 이런 제품이 이렇게 이제 유아용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제품이 나와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바이오틱스의 어떤 이 유산균의 먹이 좀 하나가 또 하나 제품만 땡기는 유심히 보니까 여러분 새싹보리 이것도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스터 바이오틱스 같은 경우는 이 숙취 음료도 그렇고 김치, 생강, 어떤 전통식품도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초도 이용을 하고 다양하게 이제 포스터 바이오틱스가 유산 제품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기 몸에 맞고 그 다음에 필요한 어떤 이 형태의 유산균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유산균이 한 번은 정리를 하고 유산균에 대해서 알고 잡수시면 훨씬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해서 이 강의가 원래는 이 강좌에 없었는데 이게 꼭 한번 전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여러분한테 전해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참고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늘 건강하십시오.